펠리세이드 사전 예약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사전 예약은 언제쯤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 차는 언제쯤 나올지, 그 다음에 라인업은 어떻게 나오고 배기량은 어떻게 나올지, 인승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되는 사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이고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가 공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계약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중순 정도에 계약이 시작이 될 거다,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양산은 어떻게 되느냐. 가솔린 차량은 일단은 올해 11월 정도에 양산을 시작을 해서 12월 중순부터는 바로 출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는 25년 1월경부터 양산을 시작하고요. 2월부터는 바로 차량이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라인업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당연히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두 차종이 나오는데, 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7인승, 그리고 8인승, 9인승으로 나옵니다. 자, 7인승은 1열이 2명, 그 다음에 2열이 2명, 3열이 3명 이렇게 앉게 되고, 그 다음에 8인승은 2, 3, 3, 그 다음에 9인승이 좀 특이한데요. 9인승은 333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1열이 이렇게 2열 쪽이 이렇게 접혀서 콘솔 쪽이 접히고, 네, 세우고 접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잔가 같은 경우 이제 이 잔가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고차 가격, 우리가 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잔가가 높으면 월임대로가 낮고 잔가가 낮으면 월임대로가 높은데요. 이 렌트사 같은 경우엔 2.5 하이브리드 차량이 높을 건데, 그 중에서도 9인승이 잔가가 가장 높을 거다, 월임대로가 가장 낮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SUV 차량 중에서 잔가가 가장 높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제 중고차 가격 방어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9인승이 가장 높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2.5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땐 트림이 익스클루시브, 르블랑,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 블랙잉크, 이렇게 총 5가지의 트림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자, 7인승, 8인승은 이제 일단은 4,300부터 시작을 하고 최대 5,550만 원까지를 보고 있는데, 자, 9인승 같은 경우는 개소세가 면세가 되니까 최소 4,060만 원부터 최대 5,250만 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차량 가격은 이전 펠리세이드에 대비해서 한 400만 원가량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가지의 트림이 운용이 되는데, 7인승, 8인승 같은 경우에는 4,900, 그 다음에 최대 6,150만 원가량을 보고 있고, 9인승 같은 경우는 4,630만 원에서 최대 5,820만 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2.5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토크가 37 정도, 그 다음에 출력이 290, 그렇게 해서 연비는 약 한 10km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 터보 하이브리드 2륜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토크가 46.5, 그 다음에 출력이 335, 조금 낮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연비는 그래서 14.5km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뭘 살펴봐야 된다면, 자,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새롭게 차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6단 변속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14.5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트림 이상부터는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 지시 등, LED 라이트 등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바랬던 네, 컬럼식 기어 변속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캠2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 그립 감지 핸들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트림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V2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V2L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옵션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의 200W 인버터보다 더 높은 성능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 투바 지문인식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택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프레스티지부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면 4인치 디스플레이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 그랜저에서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었던 기능, 자, 하이브리드 E 모션 드라이브 기능이 팰리쉐이드에도 차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팰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캠핑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트렁크가 무거워지면 차체가 뜨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거냐면 셀프 레벨 라이저라는 기능이 전 트림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아주 좋은 기능 같고요. 자,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18인치, 20인치, 21인치가 사용이 될 건데 18인치와 20인치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적용이 될 예정이고 21인치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갈 예정인데 요거는 옵션으로 선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렌트사에서 나온 공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쭉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렌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름을 밝히긴 좀 어렵지만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미리미리 잘 전달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팰리쉐이드 정보 쭉 안내해드렸는데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 다음 팰리쉐이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